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왕 중 하나가 바로 영조입니다. 그의 긴 재위기간 동안 수많은 인물들이 그의 주변을 스쳐갔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영조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빈조 씨입니다. 그녀는 왕비도 후궁도 아닌 세자빈이라는 독특한 지위에서 평생을 보낸 인물입니다. 14세라는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어 36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녀의 삶은 조선 왕실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특별한 여인 현빈조 씨의 생애를 통해 영조시대의 궁중문화와 왕실의 인간적 면모를 들여다보겠습니다. 1716년 조선 숙종 42년 한 여자아이가 조문명과 전주 이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현빈조 씨가 될 인물입니다. 그녀의 가문은 조선 중기 이후 꾸준히 관직에 진출한 명문가였습니다. 조문명의 집안은 특히 학문에 정진하는 가풍이 있었고 딸들에게도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조 씨는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경서와 시문의 조예를 쌓게 되었습니다. 당시 양반가의 여성 교육이 대부분 내치에 관련된 것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그녀가 받은 교육은 상당히 수준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오빠 조재호는 후일 사도세자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재호는 뛰어난 능력으로 관직에 올라 영조의 신임을 받았지만 사도세자를 구명하려다 결국 사사당하는 비극적 운명을 맞게 됩니다. 이는 현빈조 씨의 삶에도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1720년대 초 영조가 왕위에 오른 직후의 조선은 극도로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둘러싼 의혹, 소론과 노론 사이의 극심한 대립, 그리고 영조 자신의 출생에 대한 논란까지.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린 조 씨는 자라고 있었습니다. 1727년 조 씨가 12세 되던 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조의 장남인 효장세자의 빈으로 간택된 것입니다. 당시 효장세자는 1719년 4월 4일에 태어나 8세였고 조 씨는 12세였습니다. 현대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어린 나이에 혼인이지만 당시로서는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효장세자는 영조가 왕위에 오른 직후 세자로 책봉된 인물입니다. 그는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했으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다고 전해집니다. 영조는 이런 아들을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장차 훌륭한 왕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세자빈 간택은 당시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전국의 양반 가문에서 정년기의 처녀들을 청구받아 여러 단계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한 명을 선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조 씨가 이 과정을 통과했다는 것은 그녀가 용모뿐만 아니라 품성과 교양 면에서도 뛰어났음을 의미합니다. 간택 과정에서 조 씨는 특히 차분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영조와 효장세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당시 궁중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예의가 바르고 언행이 신중했으며 무엇보다 효장세자와의 궁합이 잘 맞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혼인 후 조 씨는 세자빈이라는 지위에 걸맞게 궁중 예법을 익히고 시어머니인 정성왕후를 모시며 며느리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또한 남편 효장세자와의 사이도 매우 화목했다고 전해집니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1728년 12월 16일 혼인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효장세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세자는 병으로 몸이 약해져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증세가 악화되어 9세의 어린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효장세자의 죽음은 영조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토록 아끼던 장남이, 그것도 왕위 계승이 확실시되던 세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영조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슬픔에 잠겼고 조정 또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조 씨에게는 더욱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불과 만 12세의 나이에 9세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것입니다. 남편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어린 소녀였던 그녀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이런 상황에 여성이 처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일반 양반가라면 친정으로 돌아가거나 재가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세자빈이었던 그녀에게는 그런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어린 며느리를 매우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녀가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궁에 남아있도록 했는데 이는 단순히 왕실의 위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효장세자와 조씨 사이의 혼인 생활은 짧았지만 영조는 이미 조씨의 인품과 효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녀를 딸처럼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효장세자의 장례는 세자 의례에 따라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조씨는 상복을 입고 남편의 관을 따라 능까지 가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때 그녀의 슬픔에 잠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안타까워했다고 전해집니다. 효장세자가 세상을 떠난 후 영조는 후사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1735년에 후궁 영빈이 씨가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가 바로 사도세자입니다. 영조는 이 아들의 탄생을 무척 기뻐했고 동시에 세자빈으로 홀로 지내던 조씨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가 태어난 해인 1735년 영조는 조씨에게 현빈이라는 비노를 내렸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노는 왕의 후궁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미 죽은 세자의 빈에게 새로운 비노를 내린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노를 정하는 과정도 흥미롭습니다. 조정에서는 효빈, 철빈, 소빈이라는 3망을 올렸고 영조가 음망을 더 올리라고 하여 장빈, 단빈, 사빈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이 모든 글자들의 음과 뜻이 모두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여 직접 현자를 써서 내렸다고 합니다. 현이라는 글자는 어질다는 뜻으로 영조가 조씨의 인품을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조씨는 남편을 잃은 후에도 시어머니인 정성왕후를 극진히 모셨고 영조에게도 효성을 다했습니다. 또한 새로 태어난 사도세자에 대해서도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돌봤다고 전해집니다. 현빈이라는 비노를 받은 후 조씨의 지위는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공식적으로 왕실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궁중에서의 예우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조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는 점입니다. 영조는 조선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모순적인 성격의 왕 중 하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백성을 사랑하고 정치개혁에 힘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이 많고 성격이 급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출생에 대한 논란과 끊임없는 정치적 음모로 인해 항상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영조에게 현빈 조씨는 마음의 안식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영조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왕이 화를 낼 때면 차분하게 달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조 자신도 현빈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두 자식 중 한 명이라고 했을 정도로 그녀를 신뢰했습니다. 특히 영조는 현빈이 끓여주는 밤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영조는 자주 현빈의 처소를 찾아가 밤을 얻어먹었는데 이는 단순히 음식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현빈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현빈이 정성스럽게 준비해주는 밤을 먹으며 영조는 잠시나마 왕으로서의 부담을 내려놓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조의 성격을 보면 남성들에게는 매우 까다롭고 의심이 많았습니다. 이는 그의 파란만장한 삶 때문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정적들과 싸워야 했고 심지어 친형인 경종과도 갈등을 겪었습니다. 자연히 남성들을 보는 눈이 냉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여성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면이 있었습니다. 정비인 정성왕후 서씨 며느리였던 현빈 조씨, 딸 화평옹주, 그리고 법적 어머니인 인원왕후 등 주변의 여성들이 영조를 지지하고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영조의 불같은 성격을 달래고 궁중의 화목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현빈 조씨는 이런 여성들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며느리로서 그리고 효장세자의 유일한 배우자로서 영조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영조는 현빈을 통해 요절한 장남 효장세자를 그리워했고 동시에 현빈 자신의 인품에도 깊은 애정을 느꼈습니다. 현빈 조씨는 단순히 영조의 개인적인 애정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궁중 전체의 화목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인 정성왕후와 영조 사이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후에 태어난 사도세자와 영조 사이에서도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사도세자가 자라면서 영조와 갈등을 빚기 시작했을 때 현빈은 가능한 한 사도세자를 감싸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녀가 사도세자의 생모는 아니었지만 사도세자 입장에서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현빈은 사도세자의 잘못을 영조에게 알리지 않거나 알리더라도 최대한 완곡하게 표현하여 영조의 화를 누그러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현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겼고,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과도한 요구와 압박에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빈은 양쪽 모두를 이해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었을 것입니다. 현빈의 또 다른 역할은 궁중 여성들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는 왕비 혹은 공주, 옹주 등 다양한 지위의 여성들이 함께 살았는데 이들 사이에는 종종 갈등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현빈은 세자빈이라는 독특한 지위 덕분에 이들 사이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고 갈등이 생겼을 때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빈 조씨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병을 얻어 몸이 약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은 충격과 궁중 생활의 스트레스가 그녀의 건강을 해쳤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1751년 그녀는 36세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빈의 죽음은 영조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영조는 이미 정성왕후, 화평옹주, 인원왕후 등 자신을 지지해주던 여성들을 잃은 상태였는데 현빈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역사가들은 이 시기 이후 영조의 성격이 더욱 급해지고 사도세자에 대한 히스테리가 극심해졌다고 분석합니다. 영조는 현빈의 죽음을 추모하는 시를 직접 지었는데 그 중에 나를 위해 준비한 밤이 아직 소반 위에 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현빈이 영조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던 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두 사람 사이의 각별한 정을 보여줍니다. 현빈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영조는 그녀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현빈의 생일이 되면 제사를 지내주었고 현빈이 좋아했던 음식들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이는 왕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영조가 현빈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현빈의 시호는 효순빈이 되었습니다. 효는 효성을 수는 순수함을 의미하는 글자로 현빈의 일생을 잘 요약하는 시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사후 남편 효장세자의 묘에 합장되었는데 이는 그녀가 평생 효장세자의 아내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했음을 의미합니다. 현빈 조씨의 이야기는 그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조가 즉위한 후 일어난 중대한 변화가 그녀의 지위를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었지만 영조에 의해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되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사도세자 사건의 여파 때문이었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후 그의 아들인 정조의 정통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조는 정조를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시킨 것입니다. 정조가 왕위에 오른 후 그는 자신의 법적 아버지인 효장세자를 진종으로 추존했습니다. 이는 효장세자를 왕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효장세자가 왕으로 추존되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유일한 배우자였던 현빈 조씨도 효순왕후로 추존되었습니다. 이로써 현빈 조씨는 생전에는 세자빈이었지만 사후에 왕후가 되는 독특한 경우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조 즉위 시점까지 살아있었다면 해경궁 홍씨 대신 왕대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정조는 법적으로는 효장세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효장세자의 부인인 현빈 조씨가 왕대비에 오르고 정순왕후가 대왕대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후에 1908년 대한제국 순종황제에 의해 현빈 조씨는 다시 황후로 추존되어 효순소왕후가 되었습니다. 이는 대한제국이 황제국 체제를 선언하면서 역대 왕과 왕후들을 황제와 황후로 격상시킨 조치의 일환이었습니다. 현빈 조씨의 삶은 조선시대 여성의 삶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그녀는 정치적 음모나 권력 다툼과는 거리가 먼 순수하게 인간적인 면모로 영조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는 당시 궁중 생활이 얼마나 복잡하고 험난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런 환경에서도 진실한 인간관계가 존재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녀의 삶은 조선시대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합니다. 비록 정치적 권력은 없었지만 그녀는 궁중의 화목을 유지하고 왕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여성의 영향력이 반드시 공적 영역에서만 발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빈 조씨와 영조의 관계는 또한 권력자의 인간적 면모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영조도 결국은 인간적인 따뜻함과 위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였습니다. 현빈이 끓여주는 밤을 좋아했다는 일화는 권력보다는 진정한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현빈 조씨가 사후 왕후로 추존된 것은 조선시대 정치의 복잡함을 보여줍니다. 정조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죽은 효장세자를 왕으로 추존하고 그에 따라 현빈도 왕으로 추존한 것은 왕위 계승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를 보여줍니다. 현빈 조씨의 생애는 비록 짧았지만 조선 왕실사에 독특하고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권력이나 야망과는 거리가 먼 순수한 마음으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그 결과 왕과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정한 관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귀중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